내 고향이야. 조그마한 읍인 군위는 시가지가 좁았다. 그 길 양쪽에는 나지막한 가게들이 즐비했다. 드디어 군위읍입니다. 추기경님, 뭐 떠오르는 게 없으신지요? 거리에는 강아지들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정 작가가 차창 너머로 찻길과 주변을 훑어보며 물었다. 그때도 여러 가게들이 있었지. 그 중에 일본 사람들의 점포는 좀 크고 깨끗했어. 나는 그런 점포를 볼 적마다 혼자 상상했어요.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그런 점포에 들어가서 한 5년 동안 장사를 배운다면 그럭저럭 17, 18이 될 것이다. 그러면 따로 나와 가게를 내서 28살까지 일하고 25이 되면 장가들어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떠오르는 일이 없으세요? 그 무렵에 어머니께 제가 30살이 되면 인삼을 사서 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엉뚱한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내 나이 30살에 인삼을 사서 다려드렸어요. 일자로 쭉 이어지는 시가지의 북쪽 끝쯤에 군위국민학교가 있다. 좁은 길로 접어들어 몇 개의 문방구점을 지나자 교문이 나타났다. 저쪽 가에 차를 세우세요. 김추기경은 승용차가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급히 제지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관 교사 앞으로 가려던 운전기사가 화들짝 놀라 핸들을 돌렸다. 그리고 승용차를 운동장 들머리의 한갓진 데에 세웠다. 아직 잎이 도들락 말락하는 플라타너스 아래였다. 차에서 내린 김추기경은 가슴을 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리고 시선을 내려 교내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오른쪽 솔밭엔 충무공의 동상이 섰고 왼쪽 느티나무 옆엔 세종대왕의 동상이 앉았다. 옛 건물들은 자취도 없었지만 왠지 낯이 게 느껴지는 걸까. 2층짜리 나지막한 콘크리트 교사가 정겨웠다. 맨 흙의 운동장엔 봄햇살이 가득 고였고 그 가장자리에선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피어올랐다. 김추기경은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나서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었다. 성큼성큼 걷는데 전혀 서두르는 걸음이 아니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이미 59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소년으로 변신 중인 김추기경이었다. 본관 현관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김추기경을 맞았다. 박완서 군위군수, 이순경 군위읍장을 비롯한 주민과 교직원들이었다. 신상원 교감이 김추기경 일행을 교장실로 안내했다. 석봉철 교장은 공무로 출장 중이라고 신 교감이 몇 차례 양해를 구했다. 그야 당연히 공무가 우선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왔을 뿐인데. 김추기경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주민들이 수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뭐야? 추기경님도 차에서 내려 걸어오셨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 가운데로 차를 마구 몰고 오다니.
짐을 실은 작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와서 현관 앞에 떡하니 섰다. 바람이 불어와 그 먼지를 서둘러 날려보냈다. 공사장 인부 같은 그 사람은 교장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자주 보던 눈에 익은 얼굴이 교장실 안에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꾸벅 인사를 했다. 김추기경은 빙긋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는 다시 차를 돌려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교장실에 있던 67 사람들이 웃었다. 김추기경도 미소를 지었다. 교감 선생님, 제 학적부가 남아있나요? 한번 보고 싶어요. 김추기경은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싶은 내심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가 제 성적이 궁금한 나머지 받기 전에 몰래 통지표를 들춰보고 싶어 안다라는 것과 닮았다.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광복 이전의 자료가 모두. 신 교감이 조심스레 밝혔다. 그래요. 김추기경은 아쉬워했다.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옛날 건물이 몽땅 불탔는데 아마 학적부도 그 바람에 없어졌나 봐요. 대구 방어벽 구실을 한 팔공산의 북쪽이라 이 지역에서 전투가 심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뒤 주민들이 나서서 흙벽에 볏짚 비형 지붕으로 초가 가교사를 짓고 아이들은 거기서 박을 대며 공부를 했답니다. 이 고장 출신인 읍장이 설명을 보탰다. 기자가 바로 그렇게 공부한 세대였다. 그 틈에 정 작가가 농담조로 물었다. 추기경님, 공부는 별로였다고 하셨죠? 학적부가 없어졌으니 이젠 공부 잘했다고 하셔도 모두들 고지 들을 텐데요. 허허허, 모르시는 말씀. 내가 공부를 못했다니까. 모두가 믿어주는 거지. 잘했다면 아무도 안 믿어줄걸? 생긴 걸 봐요. 질문은 잘하셨어요? 조용한 아이였으니 질문도 숙맥이었지. 그런데 뚱딴지 같은 대답은 가끔 했어.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왜 공부하느냐는 질문에 하느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공부한다고 대답해서 선생님이 칭찬해야 할지 꾸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신 적도 있고, 한 번은 나중에 자라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주권을 찾고 싶다고 말하는 바람에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 다 천주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덕에 신자들이 신부님과 나누는 말씀을 엿듣고 뜻도 모르면서 그런 가당찮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김추기경이 혼자 픽 웃었다. 내가 정말 엉뚱했는지 모자랐는지. 모두들 말없이 김추기경한테 눈길을 모았다. 어머니께서 하느님을 잘 믿어야 천국에 간다 하신 말씀을 잘못 듣고는 천국을 천국으로 들었거든요. 기껏 천국에 가려고 하느님을 믿어? 천국은 싫은데 하느님을 믿지 말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김추기경은 소년처럼 얼굴을 붉혀가며 웃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 내어 웃기도 하고 그냥 빙그레 웃기도 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떠오르는 건 없으세요? 아, 하나, 방귀 사건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적고 아이들은 그것을 공책에 베끼는 중이었다. 조용한 가운데 누군가가 방귀를 뽀옹 하고 끼었다.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려다 더는 못 견디고 새나오는 바람에 그 소리가 야릇했던 것이다. 아이들 쪽으로 돌아선 선생님의 눈길이 우연히 수완에게 머물렀다. 다들 목구멍이 보일 만치 입을 쩍 벌린 채 웃고 있는데 수완만이 두 뺨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완이, 내가 방귀를 뀌었니? 수줍게 고개만 살짝 저을 줄 알았는데 수완이가 갑자기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요.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속으로 놀랐다. 늘 순한 송아지 같은 눈으로 바라보던 수완이와 딴판이었다. 선생님이 그런 수완의 눈빛을 처음 본 건 아니었다. 어처구니 없다거나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힐 적엔 그런 강렬한 눈빛을 보였다. 내가 안 끼었는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부끄러워서요. 내가 아닌데 왜 부끄러워? 선생님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 작정이었다. 이미 방귀 냄새도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칠판 쪽으로 돌아서려던 선생님은 이상한 낌새에 그대로 멈춰 섰다. 수완이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던 것이다. 선생님, 남이 방귀를 뀐 일이라도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나요? 그야 그렇지. 나는 지금 사내가 무슨 부끄러움이 그렇게 많으냐는 뜻으로 말한 거야. 수아는 더 환한 표정을 감추며 자리에 앉아 버렸다. 소년 수아는 사내라는 말만 들으면 화가 났다. 사내가 어찌 그 모양이냐? 너무 얌전해서 사내가 아닌 줄 알았네. 자신에게 사내란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환담을 나누는데 신교감이 귀띔했다. 지금 아이들이 강당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부터 만나야지요. 김추기경이 서둘러 일어섰다. 교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교실 3칸을 지나자 강당으로 건너가는 디딤돌이 나왔다. 그 디딤돌을 10개쯤 거쳐서 강당으로 들어갔다. 강당은 학교터의 동쪽 끝에 들어앉았는데 동천 2개 바로 잇따라 있었다. 강당에는 전교생 700여 명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어린 후배들이 박수로 선배 김추기경을 환영했다. 신교감이 장황하게 김추기경을 소개했다. 김추기경님은 1922년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본관은 광산이다. 할아버지는 충남 연산 태생으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김보현님이다. 병인박해란 조선고종 3년에 일어난 대원군에 의한 천주교 박해 사건이다. 아버지는 김영석님이며 어머니는 대구 출신 서중아님이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다 그랬듯이 옹기장수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부모를 따라 추기경님은 유년 시절을 선산에서 보냈고 그 뒤 이곳 용대리로 이사와서 우리 군의국민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김추기경님은 여러분의 선배님이시다. 1941년 3월 서울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에는 장학생으로 일본 도쿄의 조치 대학교에 들어갔다. 1944년 일본 학병으로 강제 징집당하였으며 한때 독립운동을 꿈꾸며 탈출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듬해 전쟁이 끝나면서 조국이 해방을 맞았고 1946년 한국에 돌아왔다. 1947년 성신대학에 편입하여 1951년 졸업했다. 1951년 9월 15일 대구 계산성당에서 사제품을 받고 천주교신부가 되었다. 곧바로 안동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독일 민스터 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한 뒤 돌아와서는 가톨릭 시보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1966년 마산교구의 주교가 되었다. 1968년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된 뒤 대주교에 올랐으며 1969년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당시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종교에 관계없이 온 국민에게 존경받고 있다. 이 소개말을 듣는 아이는 별로 없었다. 아이들은 지루해서 몸을 꼬거나 손장난을 하고 덜어는 소곤소곤 잡담까지 나누었다. 그러면서도 김추기경을 힐끔거렸다. 어서 추기경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라도 좋아요. 듣고 싶어요. 이렇게 떼쓰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김추기경도 얼른 아이들 앞에 나서고 싶은지 잇몸을 흔들었다. 소년으로 되돌아간 추기경. 드디어 김추기경이 단상 위에 올랐다. 2학년 신나리 양에게 꽃다발을 받고 김추기경은 아이고 라며 고마워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 앞에 섰다. 기자가 얼른 소형 녹음기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는 안녕이라는 아이들의 인사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안녕?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네. 안녕? 그제야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다시 인사를 올렸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나의 모교의 후배들을 만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그 옛날 내 자신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교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59년 만에 모교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59년 전, 그것도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에 올라가기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3월 초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날 학교에 와야 했는데 봄방학이라 쉬는 날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 학교에 와야 했으나 집을 나선 나는 학교로 오지 않고 걸어서 대구까지 나갔습니다. 이게 이 학교를 떠난 사연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 앞을 지나간 일은 있었지만 올 기회가 없었고 특히 이렇게 학교 안에 들어와 공부하는 여러 학생을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을 만나 더욱 기쁩니다. 나는 8살에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그 시절 건물은 불타 없어졌지만 옛날도 여기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나는 지금은 남녀 반이 따로인가? 남학생 반, 여학생 반 따로? 너더대다이가 같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섞여 있어? 아, 섞여 있구나. 옛날엔 남학생 반, 여학생 반이 따로 갈라 있었어. 그런데 여학생 수가 적고 남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 어떤 아이를 여학생 반에 보냈어. 조금 순하게 생긴 아이들을 뽑아 여학생 반에 옮겼어. 나는 아마 3학년 때까지 주로 여학생 반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까 대구에서 오는 차 안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옛날에 여기 학교에 다닐 적에 뭐 소재하고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니 기억이 떠오르는 게 있어. 방과 후에 소재를 했는데 우리 소재 담당에 뭐랄까 책임자쯤 되는 여학생이 있었어. 나보다 한 학년 위였고 몸집이 커서 그랬는지 우리는 꼼짝을 못했어요. 그 여학생이 물 떠오라고 하면 물 떠오고 걸레를 가져오라면 걸레를 가져오고 했지. 그 여학생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얻어맞기도 했고 여러 아이들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 웃어댔다. 또 한 번은 그걸 뭐라고 하나 옛날에 구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지? 하나에 하나 곱하면 하나 이런 공식? 몇몇 아이가 구구단이라고 소리쳤다. 구구단, 내가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요즘은 몇 학년 때 구구단 하나?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2학년이라고 대답했다. 응, 2학년? 그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구구단을 못해서 그만 앞에 나와서 말이지 벌을 서게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보는데 벌 서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그랬던지 그날 밤에 꿈에서 구구단을 몽땅 외웠어. 나는 유일하게 밤에 꿈꾸면서 구구단을 배웠다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학생들 나이가 고르지만 그땐 나이가 들쭉날쭉 여러 층이 있었어. 어른도 같이 학교에 다녔거든. 어른이 같이 다녔다는 것은 장가든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학교에 다녔다는 거야. 내가 기억나는 것은 5학년 때 학생 수가 우리 반에 한 8명 되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장가간 사람 손을 들라고 하니까 여럿이 손들었어. 내 기억에 18명이 손을 들었어. 그리고 우리보다 위 학년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학교에 다니기도 했어. 6학년 아버지가 저학년 아들을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같이 등교한 적도 있었어. 그땐 모두 나이 들어 늦게 학교에 다녔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까 교감 선생님이 소개했지만 나는 저 위 용대리에서 지금은 그리 멀어 보이지 않으나 어린 나에겐 꽤 먼 저 용대리에서 걸어서 학교에 다녔어.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한 오리 되나? 오리 좀 넘는다고요? 그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너무 감동한 때문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그땐 보통학교라 그랬어. 군의보통학교. 지금은 군의국민학교. 지금도 하나가 있나요? 군의읍에 국민학교가 4개나 있다고? 그땐 하나뿐이었어요. 교사가 저 위쪽 어디 군청 자린가에 또 있었어요. 옛날 관가 건물 같은 데 있었지요. 일부 학생은 거기서 공부했는데 나도 한 2년 거기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김추기경은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다. 더없이 자애로운 눈길로 아이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엄숙하리 많지 조용해졌다. 모두들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뭔가 좋은 것을 하며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인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때문에 공무 중에 와주신 군수 영감님, 읍장님, 그 밖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김추기경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조금 떨렸다. 어린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10분 남짓한 동안에 따뜻한 봄 햇살이 암탉이 알을 품듯 강당을 온전히 감싸고 있었다. 김추기경의 말은 정의의 씨앗, 진리의 씨앗, 감동의 씨앗으로 후배 아이들의 가슴에 떨어졌다. 봄 햇살은 이 씨앗들이 바로 싹트게 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강당 안에 출렁거렸다. 후배 아이들을 만난 뒤 다시 교장실로 돌아온 김추기경은 아직도 상기된 채였다. 김 기자, 내 이야기가 어땠어? 요즘 아이들에게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쉽게 들려주셨어요. 저도 손이 얼얼하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몹시 격해진 나머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도 가슴이 쿵쿵 뛰고 있어요. 이렇게 감흥에 사로잡힐 줄은 나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 벌겋게 달아오른 김추기경의 얼굴은 좀채 식을 줄 몰랐다. 그 얼굴은 천생소년의 얼굴이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김추기경은 속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신 교감에게 건넸다. 교감 선생님,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책을 사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유익하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신 교감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그 얼마 뒤 신 교감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기자는 김추기경님의 뜻에 따라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넣고 학교 도서관의 이름을 아예 김수환 추기경 도서관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 기자가 출판사의 협조를 얻어 그 도서관을 채워주겠다고 주제넘는 약속까지 곁들였다. 그러나 훗날 들으니 어학 교육에 필요한 녹음기를 여러 대 마련해 학급마다 나눠 주었다고 했다.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었다.
어느 학교에서도 쓸 수 없는 이름의 도서관을 가질 기회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각이 다가왔다. 1시간 남짓 머물고 떠나기에는 너무 서운했지만 다음 일정이 빠듯했다. 김추기경이 운동장에 나서자 아이들이 와 달려들어 김추기경을 애워쌌다. 몇몇 아이는 김추기경의 손을 잡고 둘레의 아이들은 그를 우러러보며 멀찍이 떨어진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려고 펄쩍펄쩍 뛰며 교문 쪽으로 움직였다. 큰 소년인 김추기경은 한없이 인자한 표정을 지은 채 어떤 기류에 휩싸여 흘러가듯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위로 봄햇살이 쏟아지고 또 뿌려지고 있었다.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행렬이었다. 교직원과 지방 유지와 주민들은 감히 그 행렬에 끼어들려 하지 않고 멀리서 손만 흔들고 있었다. 교문에서 마을 쪽을 바라보면 나지막한 지붕들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지붕들 위에도 봄볕이 반짝반짝 내리쬐었다. 골고루 그리고 넉넉하게 쏟아져 내렸다. 단층짜리 허름한 집들이 정겹게 보였다. 김추기경은 오른손을 펴서 두 눈썹 사이에 올린 채 그 집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원래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어린 시절에도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집을 보면 저런 데서 평범한 가정의 한 가장으로 아들, 딸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자라면서도 그런 생각을 적잖이 했고 기차를 타고 어딜 갈 때도 어스름하게 해가 질 무렵 조그만 초가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는 저 집은 얼마나 단란하겠는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그 집의 주인공이 된 상상을 해보곤 했지. 아, 그렇게 됐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혼잣말이라기엔 목소리가 좀 높았고 그렇다고 굳이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았다. 김추기경은 교문 밖에서 기다리던 승용차에 올랐다. 뒤에 남은 모교의 운동장은 빛나는 봄햇살과 그 햇살 같은 아이들로 바글거렸다.